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대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 네네. 늘상 우리가 선고가 많지만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선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네. 선거예요. 지금 되게 바쁜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그날 하루가 그렇죠.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면 기분이 완전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는 결과를 받자마자 그럼요. 뭐 당근을 바로 섭취하던가 네. 아니면 채찍질을 바로 받던가. 그렇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어제 매우 선고를 받았는데 음. 저희 이제 직원이 네네. 선고를 들어갔는데 형사사건이죠, 그죠? 그렇죠. 성범죄고. 제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선고 요정이시네요. 누가요? 우리 직원이 아하. 선고를 잘 듣고 왔거든. 아하. 맞아. 직원분이 보통 선고에 네. 들어가죠. 그렇죠. 왜 여기에 대해서는 네. 보통 선고 날에는 네. 변호사가 변론한다거나 네. 판사가 변론을 들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선고만 합니다. 판사가 그냥 할 말을 하고 끝. 그렇기 때문에 선고 기일에는 아마 99% 이상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그렇죠. 당사자 내지는 직원이 가서 선고를 예. 청취하고 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돼 있던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야지. 네. 들어가야지.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 늘상 뭐 미성년자 여자강간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피고인이 13세인 여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실종 아동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바로 이제 신고하거나 내지는 부모님에게 찾아주거나 이러지 않고 좀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장간죄가 기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아청법상 미성년자 궁박간음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기소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미성년자 의장간이랑 법정이랑 같아요.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제 추상적인 것도 좋지만은 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사실 좀 조금 이게 피해자도 계시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내지는 자기의 영상을 주거나. 네, 언제였어요? 언제였나요? 대략. 대략? 작년이죠. 작년.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작년에 뭐 네. 어떻게? 뭐 연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게 사실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뭐야? 이것도 이제 랜덤 어플로 만든 건데. 랜덤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피고인이 본 게 뭐 재워주실 분, 뭐 이제 이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일단은 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그렇죠. 뭐 인지를 했었다라는 네. 다 자료한 그런 상황이었고.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택시비도 이제 우리 의뢰인이 줬어요. 오는데 든 그렇죠. 택시비. 네, 그래가지고 한 하루 정도 같이 있으면서 실종 아동인 걸 알았는데 이제 그걸 신고하지 않고 같이 있다가 있는 와중에 이제 성관계까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그럼 성관계 어디서 있었어요? 집에서 했죠. 본인의 집? 맞았죠. 피고인 본인의 집? 본인의 집에서 이제 만났어요. 보통 근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가. 이 사건은 아청법상 미성년자 궁박간음 하고 이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두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뭐 택시비도 일종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식사비를 제공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뭐 것들은 성매매 따로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인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은 따로 그것까지 없었고. 인지해서 붙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뭐 없었고 그것들이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기소되지는 않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하루 정도네, 그죠? 1박 2일. 하루 정도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은 문제가 뭐였냐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공동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외에도 이 피해자하고 이런 관계를 맺은 남성이 좀 여러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합의하기 굉장히 애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저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성범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다른 로펌이 선임돼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합의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던 와중에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그쪽 법무법인이랑 해서 일을 했는데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거죠. 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우리 피고인의 집에서 알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고인의 가족들이 달려든 거지. 맞아요. 그래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기존에 선임되어 있던 법무법이나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많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변호인 선임했는데 이제 저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선임이 돼서 이제 합의 절차를 아주 매끄럽게 잘 이끌어냈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그 피해자가 가해를 한 남성도 되게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또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이 이제 부인하면서 이 피해자를 증인신문까지 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과 이런 이제 행각을 벌였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리되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피고인들이 진술이 공통되게 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내지는 뭐 맞습니다. 어떤 그 뭐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을 한 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된 게 있다고 한다면은 부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실제 내가 경험한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야 이거는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한 것처럼 자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야만 해요. 실제로 그 진행할 때. 사건에서도 이제 그랬던 게 그 남성들은 공범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성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 여자애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그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다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만 몰랐는데 이런다고 사실 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특정한 여자애 한 명을 여러 명이 만났는데 남들은 다 알았다는데 나만 몰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다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변호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의 고집이 센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몰랐어 라고 실제로 주장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피고인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 그죠?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증인신문까지 뭐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 피고인 때문에 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재판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이 피고인은 나는 이 아이가 16세 미만의 여자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피고인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상 보장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피고인만 경험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방어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좀 억지로 다투는 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래. 사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피고인을 대리해가지고 변호를 해가지고 진행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했죠. 깔끔하게 자백을 하고 이건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 절차도 정말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죠? 그럼요. 결과적으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합의를 해가지고. 했고 이렇게 해서 선고가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선고될 수 있었다. 네. 집행유예 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 6월에 2년 4년 났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짧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그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우리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은 집행유예만 받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됐으면 사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막 10년, 20년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징역 뭐 6개월 나오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진짜 징역 실형이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정말 괴롭고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받은 거는 정말 실형 받는 것과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일이다라고.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인도 전과가 없었어요. 처음 이제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사건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뭐 아청법 위반 이런 것들이 법 적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공탁 얼마 하면은 뭐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진짜 개작살납니다. 실제로 공탁은 아직도 재판부마다 그 공탁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거냐에 대한 판단도 다르고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은 합의의 뭐 절반까지 효과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판부에 같은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어떤 정상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게 불균등한 결과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온전히 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실 안심은 집행유예 받습니다. 이런 영상 올렸는데 이거 봐요.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의 언저리에 실제로 구속돼서 수사 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 살다가 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자랑 합의까지 이뤄내고 합의만 했다고 합의서 찍 제출하고 이제 판결 선고 받아야지 하면 실형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는 당연히 양인자부터 이만큼 집어넣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 네. 혹시 같은 상황에서 마음 끙끙 앓고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은 곧바로 빠르게 답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